카카오톡이 어느 사업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시는지 아나요? 42%가 텐센트의 위챗을 사용한다는 거죠. 25억 명이 보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락인이 예.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장 트렌드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망 주식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보는 시간 글로벌 주식 삼국지 시작합니다. 네.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 간 기업들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나에게 맞는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시죠. 네, 오늘은 바로 각국 대표님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한종목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표 강지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국 대표 김병규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주제 SNS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미국의 3월 SNS 사용자 차트인데 네네. 뭐 시간대를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최대 3시간까지 코로나19 이후로 이용자가 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거의 70% 넘는 사용자들이 최소 30분 이상 그렇죠. 이제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집계가 된 건데 수요가 말 그대로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선 전자상거래 섹터와 같이요. 이미 익숙해진 언택트 라이프 속에서 SNS 사용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됐듯이 언택트 라이프에서 가장 수혜가 받는 테마가 SNS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 준비해 주셨어요? 엄마나 카카오입니다. 중국은 찐이야. 찐 카카오입니다. 야, 시끄러워. 다시 한번. 찐 텐센트입니다. 그렇군요. 엄지척 페이스북입니다. 네, 이렇게 세 기업 모두 다 이제 업계를 주름 잡는 대장주들인데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표를 보시면요. 시가총액은 이제 페이스북이 830조, 텐센트가 740조, 카카오가 24조 정도 되고요. 카카오가 연초 대비 상승률은 83%래요. 네. 오히려 새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돋보이죠. 네. 페이스북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오히려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텐센트 역시 6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차트를 또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지금 상위 세 네 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네. 나머지 이제 중국, 이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좀 독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서 한 38억 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인구이고 그중에서 25억 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5억 명 정도면은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가 사용하는 거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어디 보자. 위챗은 여기 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5번째 있네요. 예, 뭐 위챗이 5번째 있긴 하지만 12억 명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의 중국의 전 인구가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국도 작은 고추가 없습니다. 카카오톡이 4,500만 명으로서 글로벌 기업들과는 비교했을 때는 좀 작지만 한국 내 인구수 대비 점유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쵸, 사실 맞죠. 필수적인 네네네.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기업들 실적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텐센트와 페이스북의 경우 ROE가 20%를 넘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3년 평균 ROE 15%가 넘는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격언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두 기업 모두 3년 연속 ROE 15%가 넘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세로 봤을 때 또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민 씨는 이제 카카오톡이 어느 사업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시는지 아나요? 카톡페이, 뭐 카톡페이. 선물하기? 선물하기?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 네, 바로 톡비즈라는 광고인데요. 톡비즈는 1분기에만 지금 광고주가 5,400개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올해 톡비즈로만 1조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부분입니다. 네, 카카오톡의 커머스 전체 거래 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5% 성장을 했고요. 네. 톡딜의 인기에 힘입어 카카오톡 스토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톡딜이라는 거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말고 또 쇼핑하기라는 작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눌러가면은 소셜 커머스 네. 형태인데 이게 생각보다
초기 단계지만은 이용자의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앞으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의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보낸 선물도 좀 한몫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매니저님들 생일에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캘린더에 알겠습니다. 적어놓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국내 기업의 이렇게 동향을 좀 파악해봤으니까 해외로 좀 넘어가 볼게요. 페이스북부터 좀 살펴볼까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쵸.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네. 페이스북 25억 명 인구가 쓴다. 그거 인정합니다. 예. 갑자기요? 아니, 이거 팩트입니다. 페이스북 하면은 이제 우리 흔히 SNS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페이스북도 광고네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가 광고로 성장을 했듯이 페이스북 역시도 광고로 성장하고 있죠. 뭐 실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의 98% 정도가 광고로 성장하고 있고요. 98%요? 예, 맞습니다. 98%면은 거의 대부분이 광고로만 돈을 번다는 건데. 그렇죠. 그 큰 기업이 좀 사업 다각화하거나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억 명이 보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다각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5월 달에 페이스숍이라는 쇼핑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부터 이제 배송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단 국경이 없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거기다가 페이스북이 발행한 리브라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물건을 산다 하면 환전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환전 안 해도 구매를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매력인 거죠. 최근에 예. 미국 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리브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딴지를 저는 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리브라가 조금 통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논쟁의 요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달러 화폐를 갖다가 뭐 대체한다느니 그렇게 미국 정부도 생각보다 허술하진 않고 네. 인스타 하면서 인플루언서 팔로잉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팔로잉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입고 있고 이거 사고 있고 이거 판매하고 있어. 이런 행태를 통해서 이 구매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최초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할 네. 의사결정하잖아요. 네네. 이 검색 단계에서 페이스북과 이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인플루언서 판매하는 네. 제품들이 뭐 되게 실속 있는 제품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아시죠? 생각보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중국 텐센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텐센트 사용자 플랫폼 사용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 내에서. 네. 중국 내에서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42%가 텐센트의 위챗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텐센트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와 다르게 보다 빠르게 수익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작은 미국이 먼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수익 가속화 단계가 빨리 온 거예요? 예전에 PC 시절 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네이트원 저희 기억하시죠? 네이트원 세대죠? 다 아시네요, 네. 슬프게. 그때 당시에 텐센트가 출시했던 게 이제 QQ라는 메신저예요. 네. 예, 지금도 사람들 다 PC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사용하고 예, 있나요? 예, PC의 QQ에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위챗으로 넘어온 거죠. 네, 그래서 고객들이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부담스럽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넘어왔다. 약간 성공한 네이트원 느낌이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 얘네가 1위예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도 얘네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예, 스트리밍.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각 부분에서 지금 1위 단계에 진입한 게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음. 예. 텐센트의 SNS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는 위챗의 핵심은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니 프로그램. 위챗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딱 들어가면요. 미니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란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앱을 키지 않고도 이 위챗 내에서 다른 어플에 다 접속 가능하다. 굳이 다른 예, 앱을 예. 다운받지 않아도 굳이 다른 어플을 받지 않아도 위챗 내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카카오톡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톡 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들어가고 뭐 다른 프로그램 하고 싶으면 네, 네, 다른 어플 들어가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뭐 네. 카카오 택시라든가 카카오 앱이 따로 그쵸, 그쵸. 어플을 다운을 봐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알리바바 플랫폼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을 못 썼는데 이제 텐센트가 우리 미니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 내가 판 깔아줄게. 우리 위챗 고객 많으니까 너네 여기로 들어와서 사업해. 다 지분 투자를 합니다. 텐센트가. 텐센트가 예, 그들에게. 2위, 3위, 4위 업체 지분 투자를 네. 해서
그래서 얘네들 흡수시켰고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속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얘네들 점유율이 늘어나는. 그렇게 소비자 유입 플랫폼을 좀 짠 거네요, 텐센트. 그래서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 여기서 나오는 락인이 나왔습니다. 위챗에 중국인은 딱 어플 하나, 위챗만 있으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네요. 혹시 우리 김병규 매니저가 조금 이게 아재 같아가지고 유명하죠. 틱톡 잘 아시죠? 아니, 틱톡 알죠? 아시죠? 틱톡 알아요. 그렇죠. 그 틱톡이요? 틱톡을 잘 모르시는데 직후에 아무 노래 챌린지 이런 거 그렇게 치고 오고 있는데 텐센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합니다. 왕홍. 예, 중국의 왕홍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광고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텐센트가 조금 걱정을 하긴 했다. 아, 실제로 하긴 예, 했다. 하긴 했다. 하지만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였다. 네. 하지만 지금 얘네가 좀 쌍병을 이루는 콰이쇼라는 어플이 있어요. 오, 잘 모르겠는데 중국어로 한번 아, 해주십시오. 콰이쇼. 별거 없는데요? 중국어 잘 틱톡이 알아들었네요. 8억 명 정도 쓰는데 콰이쇼가 한 4억 명 정도 쓰는 아, 어플이에요. 근데 얘네를 위챗 그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지분 투자해서. 또. 그래서 얘네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와. 틱톡을 견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텐센트가 뭐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언택트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SNS 업종, 그 중에서도 각국의 대표 기업들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내 카카오를 시작으로 미국은 페이스북, 그리고 중국은 텐센트까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